자, 오늘은 등비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라는 것은 수열의 각항을 더하기로 연결한 식이다 그랬고, 그 급수의 수렴 발산은 그 급수의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등비급수라는 것은 등비수열의 각항을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한 거겠죠. 등비수열의 각항을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한 이런 애들, 자, 애들을 기호로 쓰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 n번째 항을 써준다 그랬죠. a 곱하기 r에 n-1제곱. 자, 이걸 등비급수라고 그러고 저걸 다 더한 결과를 등비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이걸 다 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거는 급수를 보여주는 기호일 뿐이고 실제 계산은 리미트 SN을 의미한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SN을 통해서 실제 계산은 시그마 AK로 한다 그랬죠.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 곱하기 R에 n-1제곱인데, 자,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의 합은 시그마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첫째 항에 1-r의 n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잖아. 이 상태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자,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r의 n제곱이라는 놈은 r의 값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달라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 r의 n승의 값이 자, r의 범위에 따라서, 자, 만약에 r이 1이라면 합을 이렇게 쓸 수가 없겠지. r이 1이라면 저때 저 sn은 다 1이니까 다 이게 a 이렇게 나오겠죠. sn이 na가 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r이 1이면 발산할 수밖에 없다. 자, 등비수열에서는 r이 1이면 그냥 1로 수렴을 했었지만 등비급수는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r의 n제곱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r의 n제곱이 0을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저 식은 얘가 0이 되니까 이거의 극한은 1-r분의 a라는 이렇게 상수가 나오게 돼서 이게 바로 등비급수의 합이 된다는 얘기야. 등비급수의 합의 결과는 1에서 r을 뺀 다음에 첫째 항을 나눠주면 된다. 즉 1-r분의 a, a와 r만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할 수 있으면 등비급수의 합은 다른 급수보다 좀 쉽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고,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래서 다시 저거는 저 등비급수는 발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이라면 r의 n제곱이 진동하니까 다시 한번 또 발산의 결과가 나와서, 자, 여기서 이제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r의 범위는 이렇게 -1부터 1을 빼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때의 그 합은 1-r분의 a가 된다. 자, 이게 등비급수의 핵심이고 전부야.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 r이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때 그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다. 자,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자, 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등비수열이 끝없이 더해졌을 때 저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바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 합은 1 r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 이렇게 써주면 이게 그냥 그 자체가 자, 등비급수의 합이 된다. 이렇게 조금 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얘는 이번에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이제 어떤 an이 나오겠죠. 4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뭐 2의 n제곱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급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수꼴의 형태가 있으면 등비급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항이 두 개니까 나눠주는 거죠. 각각의 등비수를 얘는 4분의 1의 n제곱으로 볼 수 있고, 얘는 한꺼번에 하면 지수법칙에서 4분의 2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4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고, 자, 등비수열에 무한대까지 더하라니까 등비급수구나. 등비급수 뭐만 떠올리면 돼? 1-r분의 a만 떠올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1-r분의 첫째 항은 n에다 1을 집어넣은 값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r분의 또 첫째 항 이렇게 해주면 답은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지.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고 2분의 1분의 1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건 좀 특이한데,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자, 여기까지만 보면 쉬운 등비급수겠지. 자,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변수가 곱해집니다. 변수가 사인 2분의 n파이로 할까요? 2분의 n파이.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편하게 등비급수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붙어서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시그마의 기본이 뭐였어? 모르면 헷갈리면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n에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 나올 거고, 사인 n에 이런 사인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1이겠지. 아, 첫째 항은 2분의 1이 나오고, 자, 두 번째 항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데 사인 파이가 되면서 얘가 0이 된다고. 아, 그래서 두 번째 항이 0이 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항을 볼까요? 세 번째 항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다시 네 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4제곱이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사인 2파이가 0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짝수번째 항들은 계속 0이 된다는 얘기야. 짝수번째 항들은. 그러나 이 짝수번째 항들이 없어져도 홀수번째 항들만 계속 생각해도 또 무수히 많은 항이 나오니까 그것들이 다 다시 한번 등비급수를 이루게 되겠지. 그 순간 또 우리는 뭐 등비급수가 떠오르면 이변이 없는 한 1-a로 다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1-a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만 계산은 된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시 이런 문제. x가 있고요. x에 1-x, x에 1-x 이렇게 계속 나간다. 자, 요것들이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첫째 항이 x인데 1-x가 곱해지고 있죠. 계속. 그리고 등비수열인가 싶었는데 끝없이 더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건 등비급수가 되고, 등비급수에 결국 수렴 조건 r이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떠올리시면 돼. 자, r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1부터 1 사이에 있도록 해서 양변에 1을 빼주고 0이 되고,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면 좋은데, 이건 살짝 첫째 항을 검토해 줘야 돼. 유치하긴 하지만 첫째 항이 만약에 x가 0이라면, 만약에 x가 0이면 0, 0, 0, 0, 0, 0 이렇게 되니까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저런 걸 뭐 안 냈으면 좋겠지만 나오면 혹시 첫째 항이 0인 경우까지 좀 생각을 하자. 첫째 항이 0이면 이걸 추가를 시켜야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R의 n제곱꼴로 들어가면 R의 범위만 따지면 되지만, 첫째 항이 상수로 문자로 존재한다는 얘기처럼 첫째 항이 0인 경우까지 그 범위에 추가시켜주자.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으로서 뭐 우리가 보통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순환소수에 대해 나와있죠. 순환소수. 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 자, 0.2 땡이라는 놈은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이 계속 이렇게 더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거를 뭐 고치든 하고 그냥 기억이 나면은 9분의 2라고 바로 쓰면 되지만, 그 9분의 2가 되는 과정이 0.2, 0.02, 10분의 1씩 곱해져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순환소수는 저렇게 등비급수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9분의 10분의 2니까 9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때 배운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게 제들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등비급수는 어떤 규칙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도형 문제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뭐 수능에 매년 4점짜리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어떤 도형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동일한 행동, 동일한 규칙으로 일정한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일단 걔들은 최소한 뭘 물어보든지 걔들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것들을 무수히 많이 작업을 해. 끝없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걔를 등비급수로 바라봐도, 아예 그냥 바라봐도 지장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도형에 막 똑같은 도형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모형들 있잖아. 나오면 무조건 등비급수라 생각하고, 등비급수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무조건 1-r분의 a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1-r분의 a를 바라보는 방법은, 자, 일단 첫째 항을 구해야 되겠지. 그 도형에서 원하는 뭐 첫 번째 도형의 넓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뭐 부피라든가 이런 걸 구해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r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뭘 찾아야 되냐면 두 번째 항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첫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나눠주면 공비 r을 구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두 번째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닮은 비를 찾으려고 그래. 그 첫 번째 도형을 찾아. 첫 번째 도형에 처한 상황을 생각해. 그럼 두 번째 도형에서도 걔보다 크기가 줄어진 도형에다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 두 도형의 닮은 비를 찾으면, 예를 들면 A 대 B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인데 대부분의 경우 점점 작아져. 왜? 극한이 0으로 가야 수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닮은 비를 A로 나눠주는 거지. 즉, 첫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1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1대 A분의 B가 됐을 때, 첫 번째를 1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비 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때 이제 길이면은 1-A분의 B를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게 넓이다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을 집어넣으면 돼.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하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형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일단 등비급수다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자, 이거를 1-r분의 a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째 항을 구해야 된다. 첫째 항을. 첫째 항의 뭐 넓이나 부피나 길이를 구하는 게 어렵잖아. 그럼 닮은 비를 구하는 거 되게 쉬워. 근데 만약에 첫째 항이 쉽게 구해지면 닮은 비 찾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 둘 다 쉬우면 다행인 거고. 근데 아마 수능을 생각한다면 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길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45.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거기에 한 변이 BC에 있고 한 변이 내부에 AC에 있는 이런 이게 내접은 아니고 접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간대. 첫 번째는 이 삼각형에다가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여기 변수 x라고 놓읍시다. 여기다 x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이 삼각형이 어때?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잖아. 우리 직각삼각형을 딱 만나면, 지금 수업시간에 이야기 많이 했죠. 1번 피타고라스. 자, 피타고라스라는 거는 삼각비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반드시 닮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직각삼각형이 두 개 이상 보인다. 보이지 않더라도 쪼개서 닮음을 생각하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는 그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원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빗변이고 90이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도 닮음을 생각하는데, 여기가 1대1이잖아. 2대2니까.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1대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2잖아. x를 더하면 2가 된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도형인 D1의 넓이는 1 곱하기 1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D1은 이제 필요 없어. 두 번째를 보라고. 두 번째는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잖아.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가 얼마야? 이미 여기를 알고 있잖아. 1. 그러니까 엄청 쉬운 문제지. 그럼 닮은 비를 찾으시라고. 닮은 비가 2대1이 되겠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를 1로 만들라고 그래. 닮은 비는 1대2분의 1이라고 보면 요게 바로 공비 R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근데 넓이였잖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 넓이일 때는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된다. 그래서 R분의 우리가 구한 첫째 항 해주시면 3분의 4다, 이렇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대부분의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제 부채꼴이라든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쪼갤 수 없는 도형을 생각하면 돼. 자,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비호가 2인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직각 나왔으니까 또 닮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 이렇게 접하는 이런 4분 원을 하나 그래. 4분 원. 90도짜리 원 4개로 나눈 원 4분 원을 그려서 내접하는 그 다음에 직각 이등이 나고 여기다 또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그려나가. 그리고 또 거기다 4분 원. 동일한 짓을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등비급수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 거의 넓이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 자, 2 곱하기 2 한 다음에 2분의 1 한 데서 당연히 뭐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지. 이걸 빼준 요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넓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는 자 길이를 찾아봐야겠지. 근데 이게 원의 일부잖아, 부채꼴이니까. 그래서 접하는 곳이랑 연결하면 당연히 90도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되겠죠. 자, 얘가 반지름이 돼.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2잖아. 직각 2등이니까 루트 2, 루트 2, 1대 루트 2가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게 4분의 1짜리죠. 중심각이 4분의 1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뭐가 나오냐면 2 빼기 2분의 파이인가요? 2 빼기 2분의 파이 4분의 2니까 그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닮은 비를 뭐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어떤다고?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이 직각삼의 길이를. 근데 이 길이는 아까 구했지. 이 길이랑 똑같은 반지름이잖아, 그치? 이게 루트 2였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직각삼각형인데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루트 2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1로 만들어주면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넓이니까 다시 한번 제곱을 하시면 돼. 4분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우리는 1 마이너스 R분의 2에다 집어넣으시면 돼. 1 마이너스. 자, 요때 이걸 R로 보는 거야. 넓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자, 첫째 항은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가 2분의 1이니까 2가 올라가겠죠. 그럼 4 마이너스 파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비교적 좀 쉬운 문제 위주로 일단 다뤄봤습니다. 뭐 더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또 교과서나 문제집들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비급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